자, 우리가 부부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혼을 생각할 때 이혼이 뭡니까? 혼인관계를 끝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로 돌아가냐면 바로 남남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이혼입니다. 지금의 고통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이 있고요.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이혼은 고통과 어려움에 관련돼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뭘 하고 아니면 내가 좀 답답한지 편안한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 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질 때, 새로움을 위할 때, 이 인생을 위할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에 많이 속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뭘 가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뭔 이유 때문에 상당히 원인은 많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감정과 연결이 될 때는 이 두 가지의 원인을 갖고서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로운 인생 살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하게 됩니까? 상대방과 과연 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죠? 아니다라는 결정을 딱 내리면 뜬금없이 이혼하자 그래요.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누가 주로 많이 합니까? 남편들이 잘합니다. 이건 남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살지? 지금 내가 이게 사는 게 옳은 건가? 그렇게 돼서 뭘 하냐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열정이 차단이 될 때예요. 또는 성공했을 때예요. 성공 아시죠?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자기 기준인 거예요. 내가 성공을 딱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걸 가지고 뭘 하면 돼요? 내 처자식이 내 성공했던 걸 가지고 살게 만들고 난 새로운 길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결혼하자. 그 다음 또요? 나 시골 갈래. 또는 뭐 할래. 이런 식으로 열정에 관련되는 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꾸 새로운 인생에 관련된 걸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자식에 관련된 걸 분리를 시켜주고 싶고 막 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렇다 쳐요. 요거는 아마 제가 이제 이혼 상담에 관련되는 라이브 이혼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8월 달부터. 그때는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혼 상담할 때 많이 썼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도와 연결이 될 때, 외도. 두 번째는 뭡니까? 성과 연결될 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성이 엄청 중요한데 이게 없어.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될 때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혼에 관련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고 싶었어. 왜 이혼하고 싶어요? 여기 이혼하고 싶은 이유?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요.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어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집니다. 자,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혼에 관련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 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을 일단은 먼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치료를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들어가면 이 치료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이 치료법을 나의 트라우마와 나의 상처와 그 다음에 심리를 치료해서
원래 내 감정으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회복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피하는 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은 이 치료법을 자기 회복하는 용도로 안 쓰고 무슨 용도로 씁니까? 자기가 이 고통과 어려우면서 무슨 용도로? 피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 피하는 용도로, 이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왜? 여기는 이 치료법이 뭐라 했습니까? 원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이 원리를 가지고서 피하는 방법에다가 원리를 갖다 딱 적용하니까 이혼으로 절차대로 진행이 돼 나가는 과정이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피해가기 시작을 하니까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편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을 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치료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하는 방법으로서 이 치료 과제와 치료에 관련된 거를 피하는 방법의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그러면서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연락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피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스스로가 알게 된다니까요. 왜? 원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 그래서 이혼을 생각을 하고 치료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혼으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빠르게. 단 뭐가 없습니까? 치료를 안 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혼을 했어.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치료할까요? 안 합니다. 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용도로 씁니까? 스트레스와 상처,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를 피하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겠습니다. 자, 피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다 안 되면 이제 내가 깔끔하게 심리장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리장애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러면 심리장애에 들어갔어. 심리장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심리장애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든요. 대부분들은 심리장애, 나는 멀쩡해. 여러랑 뭐 이것 때문에 그게 다 자기 합리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합리화 안 합니다. 합리화 안 하고 뭐를 합니까? 그냥 확신해버립니다. 자기가 심리장애를 하는 원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죽는 날까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선생님, 왜? 자기 인생이 자꾸 시행착오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혼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힘드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단이 어디서 있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치료합시다. 치료 잘합니다. 왜? 피하려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피해보니까 더 큰 고통이 있거든요. 피하니까 자꾸 고통이 뒤따라오거든요. 근데 고통이 계속 뒤따라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심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바꾼 사람들은 자기가 왜 바꾼지를 모릅니다. 일정한 계기가 됐을 때 자기를 회복을 하려고 드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 치료법에 관련되는 원리를 피하는 용도로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그리고 선생님은 자기 발밑에 있어요. 자기가 다 알아요.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선생님, 이 얘기 틀려요. 그런데 3번도 있거든요. 요거 하나 딱. 틀린 얘기 아니에요. 왜? 기타 등등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를 딱 얘기하면서 꼴랑 요거밖에 모르면서 난 이 정도도 아는데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철저하게 여기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죠?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초반에 이혼을 생각을 하면서 피하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는 용도로.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혼을 생각에다 전제에다 깔아놓고 치료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합니까? 이혼은 언제 생각해라? 치료해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치료를 합니다. 내가 회복을 해갑니다.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심리가 좀 안정되고 편안해, 조금 안정되고 편안하게 느껴지니까 남편이 하는 말, 또 이런 말들, 행동들, 아이들에 관련된 이게 나타나면서 나를 스트레스, 힘들게 만드니까 벗어나고 싶어지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치료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가 하고 싶어져요? 선생님, 이혼하고 싶어져요. 죽겠어요.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 이거 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회복해놓고 그때 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 말 안 하던가요? 왜? 순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료를 들어간다 그러면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으로 치료 들어가면 혹시라도 만약에 이 중에서 이혼을 생각으로 치료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빨리 본인 생각을 이혼은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를 딱 정리해야 돼요.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받으면서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치료의 회복의 과정을 들어가다 보면 편안한 때도 있고 똑같아요. 편안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편안하고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거 과정을 겪어요. 치료 과정에서 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혼에 관련된 생각을 전제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여기가 회복에 관련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에? 기승전 다 이혼으로 몰고 가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교육 시작하고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자기 임의대로 이혼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결정합니다. 그래도 안 힘듭니다. 왜? 벗어나는 원리를 배웠거든요. 그 회복 용도로 쓰고 행복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용도로 쓰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용도에다 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관련돼서 이혼, 내가 뭔가를 회복을 하고 원래대로 나를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이혼은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내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노트에다 기록해 놓고 딱 접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먼저 회복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펼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이혼을 할지 말지를 판단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회복이 돼서 이혼한 것과 회복이 되지도 않고 상처, 트라우마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혼으로 몰고 가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거는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나를 치료해야 돼요. 나를. 남자든 여자든. 왜? 왜 그렇습니까? 이혼이라는 건 전제가 뭡니까? 결혼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전제가 있고 이미 타인과 남이잖아요. 남과 뭐를 마음을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왜? 싱글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좀 알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기 전에 뭐부터? 나를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언제로 회복해야 됩니까? 결혼 생활하면서의 이 문제에 관련되는 이 상처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가졌던 감정 상태가 있어요. 글로 되돌려야 돼요. 글로. 그래야 이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A라는 사람과 아내와 B라는 남편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결국은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행복해야 되고 너도 행복해야 돼요. 근데 서로 안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이혼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회복해 놓고 보니까 더 가면은 우리가 안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에서, 그래야 내가 이혼하고 난 이후에 나 혼자일지 내 아이랑 함께일지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기초에다 베이스에다 두고 있는 그 능력은 상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예를 들어 만약에 외도 때문에 그냥 이혼했어. 외도 때문에 그냥 이혼했어. 내가 이혼했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외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근데 멀쩡한 누군가의 남자를 만났어. 남자를 만났어요. 와, 이 사람 진짜 외도 안 할 것 같아. 결혼을 삑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나한테 뭐가 있어요? 외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외도를 안 하면요, 이놈이랑 못 살아요. 그래서 이놈이 또 외도 트라우마로 또 줍니다. 그러면 또 이혼하고 또 누군가를 멀쩡한 남자 만나가지고 이놈이 외도 안 하면은 심리장애 들어가지 않으면 나랑 못 산다니까요. 누가 원인이에요? 잘못은 이놈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놈을 이렇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이때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기의 외도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은 이혼을 생각하기보다는, 이혼 생각은 저번에 치료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이혼에 관련된 생각이 머릿속에 탁 있다 그러면 빨리 갖다 뽑아버려요. 이건 나중에 갖다 넣어도 돼요. 저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행복, 심리장애인 재미와 즐거움에서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세계에서 즐겁고 재밌는 거, 그거는 병의 병, 사회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백지장장 같은 차이가 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하고,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이혼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후야를 막느라고 빨리 나부터 치료하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남편이다 아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